안녕하세요, 홀덤닥터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대의 릴레이즈를 무시한 플레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1, 2 블라인드 게임이고요. 히어로는 버튼에서 퀸 9 스페이드 수딧을 받았습니다. 컷오프까지 3명이 림프를 타자 컷오프에 있던 플레이어가 20개로 배팅을 했고요. 히어로가 버튼에서 콜을 하고 미들에 있던 플레이어가 콜에서 3명이 플랍을 보게 되었습니다. 플레이어의 성향은 컷오프는 보통 프리미엄 핸드와 파켓 유로만 배팅을 하는 스타일이고, 히어로는 굉장히 핸드 레인지가 넓은 루즈 어그레시브입니다. 미들에 있던 플레이어는 플랍을 최대한 싸게 보면서 플랍에 사연이 생기면 올인 승부를 과감하게 할 줄 아는 그런 성향의 플레이어입니다. 플랍은 킹클럽, 잭클럽, 10 다이아몬드가 나왔고요. 미들에서 체크를 하고 컷오프에서 50개 컴뱃합니다. 버튼에 있던 히어로가 세컨드 스트레이트를 잡고 50개에 100개 더 레이즈를 합니다. 미들에 있던 플레이어가 가진 스택 140개를 전부 올인을 했고요. 액션이 다시 컷오프로 돌아왔을 때 컷오프는 100에 350 더 올인을 합니다. 버튼은 콜을 냈고요. 모두 카드를 오픈했는데 미들의 핸드는 너 플러시 드로우가 됐고요. 컷오프의 핸드는 에이스 퀸 옵스딧으로 한방 너 스트레이트 였습니다. 턴에서는 3 다이아가 나오고 리버에서는 9 하트가 나오면서 빅팟을 컷오프가 다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이 핸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플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리플랍에 3명이 림프를 탔고 컷오프에서 배팅을 했는데요. 컷오프의 성향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프리미엄 핸드로나 파켓 유로만 배팅을 한다는 그런 성향을 알았더라면 사실 히어로가 이런 핸드로 상대의 뱃에 콜을 하고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포지션이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핸드 자체가 가진 강함이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런 핸드는 폴드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어쨌든 컷오프의 배팅에 히어로와 미들이 이제 콜을 했어요. 그리고 플랍이 이렇게 오픈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컷오프의 컴뱃 50개에 세컨드 스트레이트를 가지고 50에 100더 레이즈를 한 것은 잘못된 플레이는 아니에요. 상대가 이런 플랍에서 컴뱃을 했다면 최소한 상대는 이런 킹을 맞췄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잘 맞은 핸드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히어로는 세컨드 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가 이런 킹스를 갖고 있거나 이런 파켓 잭, 이런 셋을 맞췄거나 혹은 최대한으로 읽어줬을 때 이런 탑2 페어 정도를 맞췄다면 턴에서 어떤 카드가 떨어지냐에 따라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좋은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히어로가 이제 실수를 하는데요. 이런 히어로의 액션에 여기서 이제 올인을 했고요. 미들에서. 그 다음에 컷오프 차례가 다시 돌아왔을 때 히어로의 레이즈에 올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다시 상대가 릴레이즈를 하면서 올인을 했다. 그것도 350개를 더. 이랬다는 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넛을 잡았거나 세컨 넛이지만 리드로우가 있는 그런 핸드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에이스 퀸을 들고 있거나 히어로의 핸드와 같은 퀸 9이지만 클럽 수딧이어서 플러시 드로우가 있는 핸드들입니다. 컷오프의 뱃에 히어로가 레이즈했고 거기서 올인콜을 하고 다시 또 여기에서 릴레이즈를 한다면 프리플랍이 아닌 플랍이나 턴 혹은 리버에 이런 식으로 릴레이즈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 그 스트릿에 해당하는 넛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보는 핸드레인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컷오프 포지션에서 이런 핸드를 가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탑셋을 맞춰서 컴뱃을 50개 했는데 상대가 꽤 큰 사이즈로 레이즈를 합니다. 플랍에 이런 핸드나 이런 핸드가 스트레이트가 될 수 있는 젖은 플랍이죠. 턴 카드를 보고 결정하기 위해서 콜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히어로의 입장에서 퀸 9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상대가 만약 셋이라면
여러분의 레이즈에 콜로 끊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요. 안 그런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이즈에 릴레이즈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팅을 했고 레이즈 했는데 다시 릴레이즈를 해요. 그것도 큰 사이즈의 올인 쇼브입니다. 350개 더. 그렇다는 건 상대가 셋이나 투페어일 가능성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카드나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구나 컷오프는 프리플랍에 보통 프리미엄 핸드로만 오픈을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쿠인 9보다는 에이스 쿠인으로 읽어주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리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럼 셋으로는 이렇게 플레이 못하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플레이를 하시다 보면 저 사람의 손에서는 이런 것밖에 안 나와 라는 거의 100%에 가까운 확신이 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스택을 밀어 넣으며 올인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올인 이거 아니면 안 나올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상하게 나오면 이게 뭐야?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뉘앙스죠. 또 어떤 분들은 상대가 뻥카일 수도 있잖아 라고 하시기도 하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레이즈 했는데 리오를 아무것도 없이 할까요? 더구나 컷오프의 레이즈에 미들에서도 올인 쇼브를 한 상황에 컷오프 배팅 버튼에서 레이즈 미들에서 올인 쇼브 했어요. 책 올인 쇼브 콜.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리오를 하는데 뻥카일까요? 이 사람은 밀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 못 이기잖아요. 네. 잘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것도 쿨러입니다. 피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조심성 있는 플레이어들이라면 상대의 핸드가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 350개를 다 넣는 액션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 여기에서 히어로의 핸드가 이거라고 하면 이것은 상대의 에이스 코인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선택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길게요. 이걸 갖다가 폴드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상대가 거의 한방 줄이라는 것이 확실한데 내가 턴이나 리버에 플러쉬를 띄우면 이길 수 있다. 이게 오즈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아예 잘못된 콜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상대의 핸드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런 핸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요런 질게 거의 확실시되는 이런 핸드로 아닐 거야. 상대는 셋이나 탑2 페어로 나를 압박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며 플레이를 하신다면 스택이 매 순간마다 업다운을 반복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미들의 핸드가 플러시 드로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들에서는 사실 선택지가 없이 올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핸드 리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컷오프의 릴레이즈를 너무 간과했다는 것이 포커스입니다. 만약에 보드가 이런 10 다이아몬드가 아니고요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런 모노톤 보드.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컷오프가 50개 배팅 버튼에서 레이즈,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 핸드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올인.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에이스 퀸 가지고서 350개 더 올인할 수 있을까요? 올인샷 못합니다. 오히려 레이즈를 한 히어로의 핸드를 플러시로 인정하고 홀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뻥카가 아니냐 라고 물으시겠죠? 네, 뻥카라고 봐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10클럽이 있는 거랑 10 다이아가 있는 거랑은 나올 수 있는 콤보 조합 자체가 너무 많이 차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말씀드리면 이번 핸드 리뷰가 산으로 갈 수 있으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에 글을 남겨주세요. 어쨌든 상대의 레이즈, 그것도 큰 사이즈로 압박을 가해온다면 그 상황을 잘 직시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노리밋 홀덤의 무서운 점은 한 방에 내 모든 스택이 다 날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플레이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핸드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